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진도상으로 이제 슈퍼와이드 러닝을 이제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자, 언슈퍼와이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 자, 많은 그 AI 하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슈퍼바이드 러닝보다 이제 미래가 언슈퍼바이드 러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또 좀 응용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언슈퍼바이드 러닝이라는 말보다 소위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슈퍼바이드에 속하긴 하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 학습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두 개는 거의 요즘에 연구 논문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언슈퍼바이드 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 하나의 뭐 강의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최소한도 3개 또는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텐데,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 네이버에 이활석 씨라는 분이 만든 그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오토 엔코더입니다. 오토 엔코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처럼 엔코더와 디코더를 동시에 구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성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그 강의 자료에서 이제 배울 내용은 상당히 어떤 논문이라든지 또 디테일한 그런 어떤 머신러닝 강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점을 잘 설명하고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기에 이제 키워드라든지 또 위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 엔코더에 대해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Way for Unsupervised Learning, Non-Linear Manifold. 자, 무슨 얘기입니까? Non-Linear Manifold 방식의 Unsupervised Learning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Non-Linear 방식이라는 거죠. Non-Linear. Manifold라는 거는 굉장히 그 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1차원적이 아닌 고차원에서 어떤 그 다양성, 모양은 같는 어떤 꼬부라진 면이라든지 하면서도 어떤 의미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다형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사전에 나오는데 리니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되어 있죠. 그 오토 엔코더 자체 갖고 있는 그런 이름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키에서 살펴보는 오토 엔코더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제목상 디노이즘 오토 엔코더, 또 스팔스 오토 엔코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 컨트랙티브 오토 엔코더,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픈 강의에서도 이 내용에 집중이 되는데요. 자, 키워드를 뽑아내라 그러면 먼저 언슈퍼바이드라 그러면 언슈퍼바이드. 자, 슈퍼바이드, 언슈퍼바이드 차이점은 레이블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타겟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로스 함수가 명확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 키워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자, 우리가 디멘전을 축소시키는 것이 이제 엔코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디멘전 축소하는 거는 주로 영상 압축이라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자, 그와 이제 약간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이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모델 러닝. 자, 오늘 제목에 제너러티브 모델 러닝이라 썼죠. 언슈퍼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함수를 만들어준다. 생성한다는 거는 원래 있던 어떤 원래 디멘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미지면은 우리가 이제 엔코더 통해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고 다시 특징을 영상으로 이미지로 복원하는 복원한다는 것보다는 생성하는 거죠.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 이제 그 오토 엔코더의 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전 축소한다. 그래서 넌리니어 한다는 말하고 디멘전 축소한다는 말이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이제 러닝하는 것하고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디멘저널리티 또는 매니폴드 러닝.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키워드를 보면 넌리니어 한다는 말하고 또 퓨처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매니폴드 러닝.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을 잘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그림으로 이제 디멘전을 이제 넓혔다 좁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편합니다.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는 참 굉장히 까다롭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유명한 우리 벤지오 책에 나오는 제가 여러 번 이 다이어그램을 쓴 것 같은데요. 자, AI라는 측면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안에 들어가고 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 사이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 안에 이제 오토 엔코더가 이그젬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퓨처,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말은 소위 퓨처를 찾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해서 깊은 망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딥러닝이라 하고, 오토엔코더는 이제 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머신러닝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넌리니어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AI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이제 knowledge based, knowledge based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식 기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토엔코더 좀 설명하는 중에 이제 벤지오 교수가 그린 소위 텍서너미다, 텍서너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언슈퍼바이드 러닝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언슈퍼바이드 러닝 속에, 언슈퍼바이드 러닝 속에 우리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이렇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확률적으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도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 분포하는 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추측하는 이런 ML이라는 그런 기본 이 키워드 속에서, 자, 이제 우리가 explicit density하고 implicit density,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도 함수가, density는 다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explicit하게 표현되는 경우와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explicit하게 표현되는 경우에도 그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트랙터블한 density. 트랙터블하다는 말은 적분 가능하다든지 미분 가능하다든지 면적을 낸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할 때 트랙터블하다 그래요. 여기 속하는 방식이 fully visible belief net, 그 다음에 made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픽셀 RNN, 그 다음에 IC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차를 통해서 이그젬플을 볼 텐데 상당히 좀 소위 타임 컨슈밍,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는 이제 어프록시메이트해서 인터랙터블 하지만 소위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생성 모델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제일 우수하다고 알려진 베리에이션 엔코더하고, 그 다음에 볼츠만 머신, 그러니까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어떤 제약된 룰상에서, 그러니까 마르코프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연속적인 것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볼츠만 머신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볼츠만 머신은 이제 별도로 좀 설명을 수학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들어진 머신이고요. 자, 그런 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restricted, 제한된, restricted 볼트만 머신이라는 게 더 우리가 지금 패턴 인식이라든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리에이셔널. 베리에이션을 이제 뺄 경우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임플리시트하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gen, 그다음에 GSN. 특히 gen이 최근 한 2016년, 7년, 그러니까 4, 5년 내로 그러니까 슈퍼와이드 러닝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연구됐고 또 결과가 뛰어난, 특히 비전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요쪽에 집중하게 돼서 이론적인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확률, 그런 이제 확률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텍소놈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률이 뭐예요? 덴시티의 결국에 에스티메이션을 원하는 겁니다. maximum likelihood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미지 도메인과 퓨처 도메인 상에서 서로 그것의 확률 분포를 잘 추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머신러닝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4키워드 서머리 하면, 자, 4개의 메인 키워드가 있었어요. unsupervised learning. 자,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보다 self supervised. 같은 얘기입니다. 이퀄이에요. 그래서, 논문에도 self supervised 하면 뭐,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unsupervised learning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nifold learning 이거 이제 곧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enerative라는 게 이제 오토엔코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ensity estimation. 그래서 이제 오토엔코더를 이제 처음 할 텐데, 자, 그래서 오토엔코더 학습할 때 학습 방법은 비교사,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따르며, 로스는 네거티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해석한다. 자,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함수는 이제 뭐야? 여러분들이 그 바이너리의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 즉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만약 가우시안이다, 바이너리가 바이노미얼이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위 민스퀘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로스 함수로 우리가 예전에 머신러닝 기초할 때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된 경우에 엔코더는 이제 차원 축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 차원이 이제 이미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차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피처를 찾아내면 그것이 뭐 500차원이든 200차원이든 또 뭐 50차원 이렇게 줄어드는, 그 줄어드는 원리가 바로 매니폴드 러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퓨처를 통해서 이게 피처, 이것이 입력이고요. 이건 이제 Z 도메인이고, 이것이 이제 X 이렇게 되는데, 자, 요 Z 도메인이 X 틸드라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바뀌는 그것을 디코더로 하는데, 이건 제너레이터죠. 제너레이터. 이거는 엔코더고요. 이거는 피처 익스트랙터, 매니폴드 러닝,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density estimation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강의 자료가 1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활석 씨가 만든 자료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유튜브 상에서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뺐고요. 이거는 앞에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했고요. 자, 먼저 매니폴드 러닝,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엔코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 그리고 응용 분야까지. 근데 일단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하나 끊거나 2개 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70분 넘으면 이제 끊어가는 게 지금 제가 계속 해석해왔기 때문에 시간 보고 끊어가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GAN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요 자료로 하지 않고 또 별도 자료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여기 있는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나 오토엔코더의 어떤 응용 분야, 여기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이 이제 수학적인 걸 그래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응용 분야의 걸 별도로 제가 하나 이렇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라 얘기한 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설명하면은 거의 한 뭐 100분 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폴드 러닝. 자, 1번은 이제 스킵했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디멘전 리덕션이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density estimation. 그러니까 입력이 갖고 있는 그 값을 우리가 변형시켜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매니폴드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자, 매니폴드 학습의 목적 4가지는 데이터 압축,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curse of dimensionality, 이제 차원의 축소, 저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feature extraction, 이렇게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한계점에 대해서 짚어볼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트로덕션으로 매니폴드 러닝이 지금 이제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고요. 여기 나타나는 많은 이론들은 논문에서 몇 개 이렇게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거기서 설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자, 이해 안 되는 것까지 제가 질문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D-dimensional manifold M. 자, 이게 차원이 이제 D-dimensional. 여기서는 2차원입니다. 2차원이라고 D가 2예요. 이것이 이제 그 manifold 형태로 M-dimensional space. 여기서 M이 이제 3-dimensional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로 우리가 embed 되어 있다. 이건 1대1로 매핑되는 겁니다. 여기는 점들은 전부. 자, 그 함수는 자, 함수라는 건 1대1 매핑이잖아요. 그래서 RD 도메인에서 RM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평면상에서 일단 공간상으로 이렇게 매핑 시켰다고 생각할 때 자, 우리는 주어진 샘플이 여기에 있어요. X가. 여기는 타우 도메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타우에서 X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입실론 i는 이제 거기에 어떤 변수, 베리에이션 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F가 이제 embedding function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M은 extrinsic dimension, D는 intrinsic dimension. 그 다음에 또는 이 latent space domain, space라고 그랬어요. latent라는 말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안 보이는, 숨어 있는 또는 잠재성 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F를 찾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발견되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요것들을 어떤 뭐 묶는다든지 똑같은 기능들을 갖는 것들을 또는 특성을 갖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냐. 1대1 매핑이지만 사실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분류가 된 다음에 2차원으로 내려와. 차원 축소라는 것이 일단은 여기 이제 엑소돔, 차원이 이제 낮은 차원에서 높이 올려줬고 다시 또 차원을 축소시켜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모양들은 이 모양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바뀌면서부터 이거는 소위 클래시파이가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 되는 겁니다. 자, X를 이렇게 디멘전 리덕션.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운시켜서 만들어줄 거냐.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고요. 이거를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쉬운 어떤 클래시파이.
아주 우리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니폴드 러닝이 뭐예요? 이걸 찾는 요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 주어진 x로부터 타우 i를 거꾸로 찾는 그런 거를 매니폴드 러닝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우의 이 소위 사전 확률입니다. 프라이어. 이 프라이어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고 노이즈는 작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히포테시스 가정입니다. 그래서 P타워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유니폼 덴시티 또는 뭐 우리가 노멀 가우시안 영상의 경우는 유니폼도 이제 적절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자연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어시움에 따라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M 차원에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D 차원으로 그 리덕션, 디멘전 리덕션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3차원, 2차원으로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컴프레션이 되는 거죠. 리덕션 되는 조건은 뭐예요? 유사한 것들을 모아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A라든지 또는 뭐 어떤 KN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KNN이라든지 논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차원을 축소시켜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 이제 컴프레션이 이루어지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자료에는 제가 명확히 보여줄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뭐 유튜브라든지 보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 뭐 알고 보면 간단한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소위 딥러닝으로 하면서 소위 우리가 컬스가 아니야, 이제 바뀌었죠. 축복으로. 디멘저널리티 축복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피처를 잘 찾는 거. 자,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이 이제 적절해야 됩니다. 자, 매트릭 우리가 보통 유클리디안 쓰죠. 유클리디안. 빼서 제곱하는. 그것도 적절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처 찾는 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컴프레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실 영상 압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JPEG입니다. JPEG. 여기 빨간 선을 통해서 비트레이트 1.0일 때 33dB, 3.0일 때 40dB. 자, 그런데 우리가 JP2라는 JPEG 2000인데요. JPEG 2000이 소위 1998년 그때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잘 사용되고지 않습니다. 이거는 웨이브리스 써가지고 한 건데 같은 비트에서 한 2dB 정도, 에너지를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인 겁니다. 3dB가 에너지 절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두 개가 일반적이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CA, 오토엔코더 써가지고, 컴프레시브 오토엔코더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주니까, 이게 이 JPEG2와 거의 유사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컨볼루션한 것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엔코더, 디코더 만들어주는 엔코더, 디코더에서 이거를 구성하는 그런 예가 2017년에 나왔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처를 찾고 그거를 컴프레션에 활용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자, 우리가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는 TSN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함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요게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팬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여기에는 이 숫자 이게 소위 MNIST에 대한 건데 MNIST 여기에 10개 숫자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제 소위 필기체로 쓴 핸드리튼 된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포하던데 여기 그림이 사실은 이게 3층 움직인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서로 섞여 있어요. 소위 entangled라고 그러는데 entangled. 서로 엉켜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리니어하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차원을, 높은 차원으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잘 다시 재분배시키는, 재분포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목적인데 이거를 시각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이라든지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좀 찾아보기 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옮기면 이것이 막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추천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폴드 러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했어요. 컬스. 차원의 저주. 자, 지금 여기에 1차원 데이터가 쭉 있어요. 1차원 데이터가. 요거 이제 1차원, Z 도메인 1차원에서 10개, 0부터 9까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원디메저널. 얘를 갖다가 만약에 2차원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최소한도, 디멘전이, 요게 10개 위치에서 투주면은 100개 위치로 바뀌죠. 자, 100개 위치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가 되면 여기에 이제 빈 공간도 있는데 이 빈 공간이 전부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차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또는 부피가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 여기 10개를 설정했는데 여기에도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것이 100개의 장소에서 10개밖에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소위 희박해집니다. 우리가 희박해지는 영어로 스팔스하다 그래요, 스팔스. 스팔시파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3D 매저널을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10개, 100개, 1000개가 되는 거죠. 1000개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이 스팔시피티가 훨씬 늘어나면서, 이쪽에는 데이터 이쪽에 옮겨가면은 사실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샘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디멘전이 늘어나면 그만큼 필요한 샘플 데이터가 훨씬 기하급수로 필요하다.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위 이거 갖다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이 차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팔시파이하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분석하는데 훨씬 더 불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더 깊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매니폴드라는 개념이 명확히 나오는데요. 매니폴드 가정. 자, assumption. 자, natural data in high dimensional space. 자, 지금 3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concentrate close to lower dimensional manifold.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요렇게 지금 여기 아까 여기 그림에서 이제 0부터 9까지 색깔로 표현했잖아요. 이 색깔을 2차원적인 데이터가 3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띠 모양 같도록 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로어 디멘전 매니폴드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이 probability density decrease very rapidly moving away from the supporting manifold. 이 요새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순간 급격히 밀도나진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간은 커졌는데 여기 어떤 나머지 빈 공간이 이렇게 속할 확률은 굉장히 작다. 그리고 대부분 요 안에 속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 꼬여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거를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 자, 이게 디멘셔널 리덕션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복잡하게 엉켜있는 엔탱글된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그림으로부터 어떤 디스턴스를 찾아서 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를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띠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1차원으로 쫙 펼치게 되면 여기 어떤 값들이 쭉 분포하게 되잖아. 그죠? 예, 이걸 2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모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곧 뭐예요? 예, 이것이 소위 매니폴드를 펼친 거죠. 디멘전을 축소시켜서. 자, 그래서 계속하면, 자, 우리 예를 들면 200 x 200 RGB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여기 밑에 요게 이제 하나의 픽셀당 24비트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한 픽셀이 하나의 디멘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10의 약 96,000배의 그 어떤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 하나의 위치하고 값하고를 다 우리가 하나의 편,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영역에 굉장히 스펄스하게 그 중에 내추럴 이미지는 아주 작은 공간에 한 점으로 밖에 표현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디멘전 축소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부터 another continuous path를 따라서 스무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이렇게 매니폴드 한 축상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위에 것만. 그럼 요게 이제 여기 중에 이게 뭐야? 경사죠. 얼굴이 웃고 있는 똑같은 영상인데 뭐예요? 로테이션을 바꿨잖아요. 그럴 때 얘는 뭐냐면 요곳에 요게 있는 축이 지금 x0라는 축상에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예, 요것을 1차원으로 이렇게 쫙 풀게 되면은 1차원이 되는 거고 지금 2차원에 표현된 거죠. 2차원. 예, 그래서 요 차원의 축소가 적용되면 이 그림은 결국 어떤 하나의 밸류로 바뀌는데 그 밸류는 로테이션 값이 된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 요 모양이 매니폴드에 있는 매니폴드. 여러 개 다형성. 그러니까 이 3차원 도메인 안에 어떤 평면상에서 분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스턴스를 구하고 자 이것이 어떤 값을 갖는지 여기 갖고 있는 피처가 뭔지 로테이션이 뭐 이건 135도 이거는 뭐 20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이 ZX2를 통해서 예, 여기도 보게 되면 많은 그 다양한 그 스케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웃는 영상, 뭐 눈 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갖다가 하나의 그 차원으로 어떤 Z 스케일에서 Z1, Z2라고 그러면 Z1은 로테이션, Z2는 뭐 어떤 웃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엔코더의 임무야. 이 오토엔코더에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되면 Z1과 Z2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Z1, Z2를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영상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데이터 덴시티는 로어 디멘셔널 매니폴드 요 매니폴드 상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덴시티가. 그래서 이제 하이 디멘셔널에서 로우 디멘셔널. 그러니까 원래 M 디멘셔널이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넓은 엄청나게 큰 디멘션 속에서 D 디멘셔널로 이렇게 바꾸는. 네. 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걸 이미 2 디멘셔널 상에서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서 그걸 파악을 하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이제 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간단한 그런 이 예가 있으니까 이거를 찾아보시면 뉴스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또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자, discovering most important feature. 자, important feature 값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매니폴드 형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X, V1하고 V2 X라는 게 2차원으로 바꾼데 V1하고 V2라고 그래요. 자, V2의 변형을 이렇게 바꿨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똑같은 사가 각도가 좀씩 이동하고 있죠. 네. 그렇죠? 여기 V2는 즉 로테이션을 의미한다. 로테이션. 자, V1은 뭘까요? V1은 V1. 이거 이제 그림이 이제 V1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좀 좋은데, 여기 보게 되면 슈링킹 트랜스포메이션. 슈링킹이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슈링킹 축소시키는 거. 작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이제 시계 같은 3시를 가리키는 시계인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방향성하고 크기가
바뀌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이제 쭉 펼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하고 시크니스 또는 사이즈하고 로테이션, 의미 있는 두 개의 축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피처인데, 어떤 피처를 찾는데 하나는 로테이션, 하나는 두께, 이렇게 찾아진 거죠. 요 투 디멘셔널이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평면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굽어 있는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값들이 로테이션 좌표값이 좀 바뀌거나 또 티크니스 좌표 또는 다른 어떤 실험에서 어떤 사이즈의 변동과 또 로테이션, 지금 요게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 사이즈가 이제 작을 것부터 큰 거로, 로테이션이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이 맞나요? 네. 이것들이 로테이션 지금 서로 다른 거로 보는 거죠. 이 로테이션하고 이 로테이션 다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6이라 좀 잘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죠. 로테이션이. 그것들이 다 각도가 더 굽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찾아주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매니폴드 러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디스턴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의미적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는 고참 공간에서의 두 샘플 간의 거리는 먼 경우가 많다. 고차원 공간에서 가까운 두 샘플들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차원의 저주로 인해 고차원에서 유의미한 거리 측정망을 찾아. 이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매니폴드 상에서 B점과 A2, A1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B2하고 A1이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펼쳐지게 되면 이 매니폴드 상의 거리는 A2하고 B가 가깝다는 거죠. A2하고 B가 가깝고 A1하고 A2, B하고 A1이 가장 먼 거야. 이렇게 이 축상을 따른 간 거잖아요. B, A2, A1. 자, 직선거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A2에 있는 점하고 요게 형태하고 B에 있는 형태하고는 가깝지만 B하고 A1은 멀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골프 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골프 막 치려고 헤드를 지금 백스윙 딱 하려고 그래요. 들었어요. 그 여기에 있는 피처는 여기를 만약 가정합시다. 여기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들은 상태죠. 여기.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있는데, 자, 요게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에. 그러면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중간이니까 요만큼 되는 거니까 문제는 요게 디스턴스라고 해도 여기 사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되든지.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그러니까 위라고 먼저 가정해볼게요. 그림 애매해가지고. 요 위라고 가정하면, 얘는 가까워요. 얘는 멉니다. 굉장히 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그림이 얘랑은 멀고, 얘랑은 가까워져요. 아무튼 이 두 개는 지금 팔도 두 개고, 채도 두 개고, 이렇게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된 거라 보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거를, 자, 여기 중간에 어떤 매니폴드 상에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빨간 축을 따라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디스턴스 매트릭이 이 매니폴드 상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정확히 이렇게 하나로 나타난다. 자, 매니폴드 상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하고 이 하이 디멘전, 3디멘전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랑은 전혀 우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처를 찾는 데 있어서 디스턴스 매트릭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엔탱글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림이 이제 2차원에서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피처를 그냥 2디멘전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게 그림은 표시 없는데 여기 이제 3디멘전al 축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렇게 3디멘전을 표현한 다음에 다시 얘를 매트릭을 이용해서 2D로 풀게 되면 이렇게 자칫 이 안에 이 파란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여러 개 평면 하나 더 만들면 서로 다 디스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디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디스엔탱글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 엔탱글 되는 거를 펼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 색깔로 표현한 값들이 지금 0부터 9까지거든요.
그러니까 0을 나타내는 숫자는 여기에 주로 0. 그 다음에 2를 나타내는 숫자는 여기에 1. 그 다음에 2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4는 여기 흩어져 있죠.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7, 8, 그리고 이게 9. 그러니까 4하고 9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아직도 이렇게 딱 엔탱글이, 디스 엔탱글이 정확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클래시파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설계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옮겨갈 때 우리가 많이 개선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매니폴드 러닝이고, 그때 이제 개입되는 것이 이제 그 PCA라든지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리니어 할 때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하거나 또는 LDA, 요거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약간 개선된 겁니다. LDA가. 그리고 이제 리니어는 그렇고요. 넌 리니어하게 하는 것이 오토엔코더. 펼쳐서 피처를 잘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오토엔코더의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ing Embedding,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요 함수를 이용하면 네이버를 잘 찾는, 그 다음에 이소맵이라든지 로컬리 리니어 임베딩이라든지 기타 등등, 요거에 대한 거는 다 하나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요거에 집중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PCA가 뭡니까? PCA가 소위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 어떤 4개의 클러스터들을 우리가 소위 Principal Component, 주축. 자, 주축 Principal Component 를 갖다 찾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걸 2차원으로 찬축소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3차원 데이터가 코릴레이션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소위 베리언스 가장 이제 펼쳐지는 그런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커지고 민이 작아지는 이런 하이스트 베리언스 같도록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합니다. 이 축이 첫 번째 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이 P2 축이에요. 이 축을 사용해서 이 두 축이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고, 나머지 점들의 아이겐 밸류를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클러스터링 분리가 돼요. 네, 이건 목적은 클러스터링도 되고 또 데이터 컴프레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인탱을 된 것을 잘 이렇게 주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PCA고요. 자세한 거는 PCA 논문 찾으면 아까 얘기했던 뭐 아이겐 벡터라든지 또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뭔지 이런 설명을 다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엔탱을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PCA 축상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언폴드 시키게 되면, 이걸 풀게 되면, 이게 잘 안 풀리죠. 이것이 워낙 이 PCA라는 게 벡터를 사용해서 리니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클래시파이어에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LLE나 이소맵을 이용하면 이렇게 분명히 색깔로 구분한다는 건 잘 잘라서 리니어하게 클래시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잘 디스엔탱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논문에 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부 네이버홀 방법, 네이버. 자, 이게 K nearest neighbor. 그러니까 현재 가까운 것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갖다가 이게 주변에 있는 K개, 만약에 3NN이라고 하면 3개씩 이렇게 묶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렇게. 이소맵이라는 거는. 자, K nearest neighbor.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게 3차원 데이터가, 여기 X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코디네이트를 바꾸면서 그것들이, 그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이런 방법을 LLE, Locally Linear Embedding이라 한다. 이것도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K-nearest neighbor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KNN 방법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던 거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인접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들 중에 K겟이 묵은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끼리. 이렇게 대표값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가 한 개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묶어가면서 다시 또 묶어가면 차원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차원 축소 개념이 요거를 이제 엔탱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디스엔탱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축소되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디멘전 리덕션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소위 오토엔코더를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머신러닝 기법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니폴드에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어떤 뭐 의미적으로 이해해야만 이제 오토엔코더하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 대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설명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X축이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1D 이그젬플에서 이 데이터들이 빨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노멀 분포를 갖는 n개의 어떤 분산은 시그마이고 각각 평균이 요 값들을 의미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흐린 회색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흐린 어떤 그레이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믹스처 오브 투 가우시안 센터. 이걸 전부 믹스처합니다. 이거 다 더해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0과 이렇게 솔리드 블루 커브. 요것이 이제 그 실제의 우리가 트루 덴시티입니다. 그것이 이제 트루 덴시티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여기에는 점선으로 여기서 가우시안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점선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근사된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만 충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트루 덴시티에 가까운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커널 스무싱이라 하죠. 커널 스무싱. 커널은 여기서 가우시안 커널이죠.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해서 각 심볼을 시그마 자승만큼 이렇게 해서 펼쳐주고 더한 겁니다. 전부. 그러면 점선으로 쭉 나온 것이 에스티메이션 되는 이러한 1D 이그젬플을 이제 2D로 확산하고 3D로 확산하고, 이것이 간단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샘플이 지금 이거는 충분하죠. sufficient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봉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일부만, 이것이 만약에 100개를 사용했다면, 만약에 15개, 20개 차지하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샘플링 되냐, 랜덤하게 샘플링 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것을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부가 있을 경우에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2D 이그젬플에서 이제 변형된 방법인데요. 자, 1D는 그냥 간단한 평균 자체 값에다가 이렇게 시그마 자승을 이렇게 씌웠잖아요. 자, 2D 중에 이제 똑같은 개념이 이겁니다. 2D에서 시그마 자승의 값을 이소트로픽하게, 원형 아까 이렇게, 원래는 샘플에다가 여기 센터를 두고 여기에다가 변형을 줬죠.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더해줍니다. 2차원적인 그림은 없지만 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다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 파젠 윈도우라 클래시컬한 매니폴드는 요 두 개 차이점 보면 돼요. 요거는 CI라고 해서 소위 요 중심은 똑같은데 요거를 PCA를 통해서, 이게 PCA 여기에는 주변 샘플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주축을 찾는다는 거죠. 이 주축을 찾고 주축상에서 어떤 이렇게 베리언스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이 베리언스가 PCA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축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소트로픽하게 정방향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논로컬의 경우에 차이점은 이 논문이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2006년에 개선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했다는 뉴럴 네트워크. 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그냥 가우시안 센터에서 그냥 다 더해줬는데 PCA는 얘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레인을 통해서 라이클리드 함수가 최대가 되도록 트레이닝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라든지 CRXI가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그런 샘플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density estimation의 대표적인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제예요. 자, 우리가 mixture of K 가우시안. 우리가 이제 K 샘플 중에서 우리가 가우시안이 K 가우시안이라는 게 이제 패턴이 K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랜덤, 그러니까 약간 좀 형태 분명하죠. 팔젠 인도는 그보다 약간 좀 블러드된, 매니폴드 팔젠, 그 다음에 신경망, 여기 가장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의 non-local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non-local이라보다는 이제 뉴럴 매니폴드 파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그러니까 이 non-local과 이곳의 차이점은 요 그림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제 리니어 방법이거든요. 지금 디멘셔널 리덕션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non parametric density estimation, 지금 팔젠, non-local, 예, 이거를 써서 했는데 이거는 전부 네이버후드 베이스 트레이닝이다. 물음표 땅땅땅 느낌표. So they explicitly use distance-based neighborhood. with K nearest neighbor라고 그랬잖아. K nearest neighbor를 사용했고 페어 포인트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썼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매니폴드 된 상태에 있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잘 적합하지 않잖아요. 자, 고차원 데이터 간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거리는 유의미한 거리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기 써있죠. 하이 디멘셔널에서 니어리스트 유클리디안 네이버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개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전에서도 적용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특별한 더 좋은 디스턴스 개념을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이제 지금까지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피처를 찾는 엔코딩 개념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주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었죠. 리니어 트랜스폼. 매니폴드라는 개념을 차원을 우리가 확대했다가 축소하면서 우리가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K nearest neighbor 이렇게 바꿔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이제는 이제 그 오토엔코더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하고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속하는 그 오토엔코더의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엔코더에는 지금 기본적인 오토엔코더와 또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그 다음에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라는 이러한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오토엔코더하고 디노이징은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오토엔코더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오토엔코더 입력에 스토캐스틱 포터베이션을 추가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또 포터베이션을 아날리틱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바꾼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에 설명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토엔코더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도 여러분들이 뭐가 차이 나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토엔코더는 뭐냐? 오토엔코더는 기본적으로 인풋
인풋에서 이제 아웃풋까지 가는데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디멘전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1000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차원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간에 이제 이것이 한번 엔코딩 돼서 차원이 축소되는, 엔코딩 되면서, 차원이 이제 줄어드는, 언더 컴플리트. 차원을 축소한다는 말을 언더 컴플리트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언더 컴플리트 된 Z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확대시키는 거죠. 차원을, 이제 원래 차원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엔코딩, 디코딩. 우리가 엔코딩, 디코딩 개념을 우리가 오토 엔코딩이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토 어소시에이터라고도 하고요. 또는 디아블로 네트워크. 자, 디아블로라는 게 이렇게 그 요요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형태라 그래요. 디아블로. 또는 샌글래스. 샌글래스가 더 정할 수 있죠? 이 모양이 모래시계. 모래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와 같은, 그 구조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차원이 바뀌어서 축소됐다가 다시 확대되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이제 오토엔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중간에 이제 그 히든 레이어인데 여기 Z 가장 차원이 축소된 베리어블을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설명하고 요렇게 한번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건데 이제 샘플 데이터라고 그러고 얘기하고요. 얘는 피처라고 해요. 피처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어떤 피처가 있는지, 아까 Z1, Z2 2차원이라고 그러면, Z1은 로테이션, Z2는 뭐, 이 굵기, 또는 로테이션과 뭐, 어떤 뭐, thin, 뭐 등,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피처가 되겠습니다. 자, 노테이션을 다시 정리하면요. 자, 엔코더 H, X를 통해서, H를 통해서, Z를 만들어주는 엔코더죠. 그래서 디멘전이 이제 Z 갖고 있는 디멘전이 뭐 D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Z를 통해서 G, 디코딩. 자, 우리가 이제 다시 Y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X하고 Y는 같은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Y는, 자, Z를 대입하면 G, H,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엔코더의 로스는 뭐냐? X에서 Y로, X와 Y 간에, 요거. 그죠? 자, 이것이 로스야, 로스. 로스는, 자, X의 모든, 요 값들을 다 더해서 취하게 되면 오토엔코더의 로스가 되는데,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H하고, H라는 어떤 펑션과 G라는 펑션을 요 로스 함수가 최소화가 되도록,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보면, 자, 우리가 아웃풋 레이어가, 인풋 레이어가 똑같은 사이즈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이 로스 함수가 아웃풋과 인풋이 가까워지도록, 인커를 시킨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로스 함수가 정의됐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타겟이 들어갔었잖아요. 타겟. 슈퍼와이드의 경우에 이 타겟 함수 대신에 뭐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y가, 그러니까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우리가 학습시켰지만 실제로는 이 자체가 뭐요? 새로 만들어지는 슈퍼와이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사, 뭐 비지도라고 하는데 또는 교사라고 하고, unsupervised learning이 슈퍼와이드 러닝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돼서 우리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죠. 뭐 한 층이 아니라 뭐 보통 뭐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코더가 이 최소한 학습 데이터는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 학습 데이터가 있는 거죠. 요것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로스 함수를 줄인다는 게 제로가 되면 같은 거고요. 최소시키는 거니까 미니마 시키기 때문에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엔코더라는 거는 결국 이 학습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추상화, 앱스트랙션 또는 데이터의 디멘전 리덕션, 데이터 컴프레션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뭐 우리가 이미지 차원이면 뭐 n/n이면 n자승이고 얘는 뭐 10개면 10개, 2개면 2개. 그러니까 충분할 개수만큼 넣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작게 되면은 이거 다시 디코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 너무 많으면 또 이거를 또 이 구조가 너무 커지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X로부터
인풋 X로부터. 자, 이것이 H라는 엔코더 함수, 또는 이것이 이제 신경망이니까, 우리가 신경망 중에서 멀티레어 퍼셉트론 많이 들어봤죠. 여러 개의 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Z를 만들어주는데, Z는 결국 X로부터 이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H는 이 리니어 함수. 자, 웨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셉트론이 그거잖아요. 웨이트 곱하기 X 플러스 B. 이건 디멘전이 있겠죠. X가 뭐 1000 곱하기 1이라 그러면 얘도 1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멘전이 이제 그 차원이 결정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나온 Z를 다시 디코딩해서 G라는 디코딩 하게 되면 HX를 G로 곱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Z를 받아서, 이게 이제 Z잖아요. 자, Z를 받아서 디코딩 해주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민스크 에러. 자, 이거는 앞에 우리가 배웠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언제 증가하는 겁니까? 바이리니어,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0과 1, 또 두 개가 있는 경우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개 우리가 그 가우시안이라든지 멀티로 나올 때는 그게 이 MSE, 민스크 에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 로스 함수가 이렇게 되고, 요것 또는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니마 시키도록 하는 G하고 H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오토 엔코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CA하고 RBM하고의 커넥션, 요거는 PCA는 앞에 했어요. PCA는 우리가 D-디멘조널에서 Z-디멘전으로 바꾸면서 거의 같다는 거죠. 주축을 찾는 개념이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찾는 거죠. 로스 함수를 우리가 최소화시키도록. 근데 얘는 갖고 있는 정보에 PCA를 이용해서 이 변환시켜주는, 그 변환식은 똑같은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어떤 뭐죠? 우리가 PC에서 주로 찾는 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성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스트릭트 볼츠만 머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HV,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개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수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도록 우리가 이제 해주는 그런 볼츠만 머신도 요 한 개층, 요 두 개 한번 갔다 하면서 또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HV,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볼츠만 머신을 하는데, 자, 그에 대한 거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단 여기는 W대가 W가 같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이 T,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W고 내려갈 때는 W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 축소가 이제 차원이 그러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볼츠만 머신이 지금 말한 오토엔코더의 어떤 원형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볼츠만 머신 나온 거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이제 볼 거고요. 자, 다른 자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태킹 RBM을 우리가 딥 빌리브 넷으로 확산하는데, 이제 우리가 프리트레인이라는 개념을, 프리트레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딥 빌리브 넷에서 이제 2006년에 처음으로 나온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 볼츠만 머신은 서로 두 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잖아요. 2000 도메인이 이제 1000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요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이 되면 W2가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엔코더, 디코더인데, 엔코더는 2000, 1500, 그 다음에 30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Z입니다, 이게. 자, 이걸 갖다가 다시 500, 1000, 2000,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생성된 거고, 얘는 원래 그러니까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디퍼런스가 이제 있을 수 있죠.
요 망의 어떤 그 트레이너빌리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면 이거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망들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요. 페어링. 그래서 첫 번째 망을 먼저 학습합니다. 우리가 RBM을 통해서 여기 이거 프리 트레이닝 시켜요. 그리고 이거 갖다 집어넣어야 돼. 웨이트를. 그 다음에 다시 이 1000하고 500 사이에서 이건 이제 입력은 전부 랜덤 베리어블 넣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학습시킵니다. 쭉 학습시키면 이것이 웨이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4 요 값들을 여기에 이제 쭉 축소시키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코딩 단계에서는 이것을 트랜스포즈 매칭으로 이렇게 소위 우리가 유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U 형태로 얘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W1 이렇게 집어넣고 이것도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있는 거죠. 설명이 빠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파인 튜닝 합니다. 파인 튜닝. 이게 프리트레이닝은 이게 하나씩 하는 거죠. 이거는 갖다가 망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파인 튜닝 시켜서 이게 이제 입실론을 베리에이션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딥빌리브넷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오토엔코더를 할 수가 있어요.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오토엔코더는 784.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그림 28 곱하기 28 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28x28짜리 영상을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는 숫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숫자니까 MNIST 데이터라 여러분들이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 할 때 MNIST가 지금 많이 학습하거든요. 처음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그 류넷 나올 때 썼던 데이터인데, 자, 그래서 28x28 영상을 1차원으로 쭉 뿌린 거고요. 이거를 100차원, 100차원, 500차원, 10차원까지 이렇게 줄여가요. 이 엔코더, 이게 엔코더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이 레이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 레이어. 784에서 784까지.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오토엔코더. 그러니까, 좀 전에 RBM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 하고요. 요것은 요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요 784를 왔다리 오토엔코딩처럼 이렇게. 엔코딩, 디코딩, 엔코딩, 디코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갖다가 최소가 되도록 요걸 갖다 웨이트를 갖다 수정해 주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여기 했고, 나 100에서 100 이것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전부 스태킹 오토엔코더로, 그러니까 1레이어, 2레이어, 3레이어를 각각 4번 반복하면서 그 웨이트를 갖다가 수정해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파인 튜닝. 이 최종 출력이 과연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이것이 과연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6에서부터 여기 6까지 가는데 이거 마지막에 풀 커넥션 레이어잖아요. 소프트맥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수정한다.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했지. 500에서 1000, 100 할 때는 랜덤하게 한 다음에 이거 갖다 백프로포게이션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쭉. 여기에 있는 값들도 웨이트를 수정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가 오토엔코더 구조였고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라는 게 있어요. 디노이징. 노이즈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디노이징이 아니고 노이징 오토엔코더라고 보됩니다. 노이징. 잡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풋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가우시안 노이즈도 좋고, 또는 뭐, 솔트 앤 페퍼 노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커럽트된 영상이 만들어져요. 자, 이 커럽트된 영상을 우리가 엔코드 시켜서요. 우리가 이 학습, 그러니까 요것은 이미 학습된 거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일단 추가됐을 경우에, 이제 다시 학습을 이제 파인 튜닝 해야 되는데, X에서 이제 Z까지 가고, 다시 G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상하고, 이거는 깨끗한 영상이죠. 그럼 이 X하고, 요 LX,
x, y 요것 간의 디스턴스가 이렇게 계산되겠죠. 근데 중간에 뭐요? 요게 x에서 x tilde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제 요 중간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바꾼 겁니다. 요것에 이제 밀도 함수 랜덤 노이즈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집어넣는데 뭐 좀 이상하죠? 집어넣는데 이게 과연 잘 성능이 좋아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노이징한 커럽트 인풋은 오히려 커럽트된 영상은 encourage representation that is robust to small perturbation 인풋의 어떤 그 작은 변화에 오히려 로버스트해져요. 노이즈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입력이 변화되는 작은 변화에 더 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similar 또는 better classification performance. 자, Deep Neural Network이 프리트레이닝 함으로써 퍼포먼스가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가 우리가 이제 0부터 9까지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 그런 실험할 경우에 더 좋다는 거죠. 같거나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콜옵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랜덤하게 제로 픽셀이라도 없애는 경우죠. 드롭아웃. 자, 드롭아웃 노이즈. 그럼 드롭아웃은 없애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솔트앤페퍼. 솔트앤페퍼는 이제 막 이렇게 곰보 같은 영상에 집어넣는 거죠. 기타 이런 커럽션을 시켜줄 경우에 오히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오히려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샘플링 요게 이제 이걸 익스펙션 이그젝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L개 샘플로 대체한다. 평균으로. 예. XI를 이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우리가 정확히 컴퓨터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대체한다. 이거는 이해되죠? L개를 좀 많이 하면 되잖아요. 예. 주어진 데이터를. 그래서 그 로스 함수를 전부 계산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매니폴드 인터프리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어떤 오리지널 인풋이 있는데 축상에서 어떤 x에서 x tilde로 갈 만큼 확률이 이렇게 가우시안의 경우에 가우시안 분포 크기만큼 커럽트가 된다는 얘기죠. 네, 커럽트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낮은 차원으로 할 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suppose training data concentrate near a low dimensional, 그러니까 low dimension, 이게 다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lower dimension manifold 상에 트레인 데이터 있다 가정하고요. suppose 하고요. 자, corrupt된 example 요거죠. 여기 corrupt된 example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 그러면 이것이 얻어지죠.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래서 이게 x에서부터 x tilde로 가는 Q라는 건 확률을 말합니다. 확률, probability요. 일반적으로 매니폴드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델 이러한 확률 분포를 거꾸로 project them back 이쪽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런 리컨스트럭션 함수로 되돌려주는 것을 학습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올려놓고 학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반적인 다른 노이즈들이 내가 집어넣지 않은 다른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복원하는 능력이 결국 생기겠죠. 그게 첫 번째 이러한 복원 능력, 로버스트, 스몰 퍼터베이션에 로버스트한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then back to 이 매니폴드 축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이 학습 모델입니다. So, intermediate representation Z, HX는 may be interpreted as coordinate system for, 이거는 H tilde는 뭐야? 이거는 노이즈가 추가된 거죠? X tilde는, 요 Q 확률로 노이즈가 컬업된 거고요. 일반적인 그냥 HX는 intermediate, 요 식에서, 요거 없을 경우에 우리 오토엔코더잖아요. 요렇게 H는, 요것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프리트레이닝 된다 가정하고 요거 갖다 집어넣어서 다시 학습을 하겠죠. 이게 초기화하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의 목적은 뭐냐면 학습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는 거야. 아까 웨이트를 갖다가 여기 RBM에서도
여기서, 요게, 일단은, 여기 RBM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인에서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다시,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없이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 훨씬 빠르게, 예, 학습이 가능하고, 정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여기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퍼포먼스를, 이거는 뭐, 이미 앞에 설명한 겁니다. 볼 필요 없네요. 네. 그래서 filter in one hidden architecture must capture low level feature usage. 무슨 얘기냐면 X에서 Z를 원레이어 하나의 층만 썼을 경우에 여기에는 이 Z의 표현은 로우 레벨 피처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must capture 해야 된다. 이런 거 캡처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토엔코더에서 한 개 히든 레이어만 있을 경우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오토엔코더하고 웨이트 디케이 하는 오토엔코더하고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내추럴 이미지 12x 12픽셀에 히든 유닛을 100개 넣었어요. 124개가 100개로 그리고 10x 10인데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중간 히든 레이어인데 랜덤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노이즈처럼 보이는 필터일수록 학습이 잘 안 된 것이고 이게 지금 노이즈처럼 보이는 게 많죠. 반면에 엣지 필터 같이 모습으로 되는 것이 학습이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디노이징 함으로써 우리 어때요? 훨씬 잘 된 거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 10% 솔트 앤 페퍼 노이즈를 넣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성능이 뛰어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웨이트 디케이 해도 요거만 못하죠. 자, 마찬가지 MNIST 이제 28x28인데 64x64로 확장해서 집어넣고요. 여기서 우리가 히든 유닛은 100개, 출력은 10개죠. 또 우리가 제로 마스킹 노이즈, 제로 마스킹 아까 얘기한처럼 우리가 소위 드롭아웃처럼 이렇게 몇 개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토엔코더일 경우에 이제 이 값,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의 값. 이 모양이 보면은 훨씬 더 이건 랜덤하고 얘는 어떻습니까? 숫자에 여기 나타나죠? 6이라든지 또는 뭐 7이라든지 뭐 1이라든지 뭐 9라든지 4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좋다. 컬옵션은 25%, 디노이징을 노이즈를 갖다가 매스킹 노이즈를 25% 넣었어요. 안 넣었을 때보다 우수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드롭아웃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스택 시켰어요. 이렇게 H0, H1, Y까지 두 개를 넣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1, 2, 3 히든 레이어가 지금 이거는 히든 레이어가 지금 하나, 둘이죠. 세 개까지 할 경우에 자, 여기서 no pre-train, pre-train 없이 했을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그러니까 원 레이어 경우에는 60에서 올라갑니다. 투 레이어는 오히려 높아요. 그죠? 이거 프리트레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이어가 커도 오히려 이 히든 레이 유닛이 많으면 똑같은데 별로 많지 않으면 나쁘다는 거죠. 이건 의미 없어요. 자, 문제는 얘 두 개 비교죠. 자, 스택트 오토엔코더,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비교해보면 자, 그냥 일반적인 스택트 오토엔코더의 경우에는 원 레이어, 투 레이어, 쓰리 레이어가 당연히 이제 투 레이어, 쓰리 레이어가 좋아지죠. 이게 이제 점선, 파선이 요겁니다. 이렇게 30, 그러니까 50에서 55 사이인데 3레이어는 좀 낮아졌죠. 그죠? 좋아집니다. 반면에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는 절대적인 크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크기가 보통 50 정도 있는데 얘는 45 훨씬 낮아진 거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니까 낮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디노이징 시켜주는 것이, 그러니까 노이즈를 갖다 첨가해 주는 것이, 에디션 하는 것이 오토엔코더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발생하더라.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로 마스킹 노이즈를 0%에서부터 쭉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25%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 히든 레이어하고 2 히든 레이어, 3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요 X축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쭉 변화를 줬더니 25 정도에서 맥시멈, 미니멈 됐어요. 이렇게 골짜기다가 다시 증가하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빼도 커럽트, 그러니까 빼버리는 드롭아웃이 50% 이렇게 되면 성능이 나빠진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옵티멀 밸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드롭아웃률은 50% 0.5를 잡는데 여기서는 0.25 25종 코드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neration. 자, 우리가 이제 X를 통해서 Z까지 가고, 요게 사실은 F1 H였어요. 그죠? H, 그 다음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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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Z인데, 이렇게 와서 이제 generation 된 결과만 보니까, 엔코딩 해서 가져가니까, 일반의 스택트 오토 엔코더하고, 스택 디노이즈문 경우에 훨씬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져. 대부분의 경우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오토엔코더보다는 당연히 이 그림만 보게 되면 제너레이션 상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 인식되는 것이 훨씬 줄어들고 또 동시에 생성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 그러니까 아까 ST 디노이징인데 이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가 그 인풋 커럽션에 굉장히 인센시티브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의 로스 해석은 GH 중에서 특히 H는 데이터가 조금 바뀌더라도 매니폴드에서 같은 샘플로 매칭대로 학습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이즈가 이렇게 좀 위로 베리에이션 주더라도 같은 매니폴드 상에서 같은 샘플로 매칭이 되도록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근데 변화로 이제 encourage representation to be insensitive. 그래서 LSC. 요거는 일반적인 리컨스트럭션 에러입니다. X하고 X tilde, H에다 취한 거하고 여기다 플러스. 자, regularization 팩터에다가 Q에 대한 건데 HX 마이너스 HX 이것이 뭐예요? 이 두 개 차의 디퍼런스. 이렇게 스토캐스틱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게 이제 W하고 WT를 갖다가 타이시켰어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이미 다 정했습니다. 자, 타이웨이트 써서 하는데 요것을 쓸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썼잖아요. 앞에는 디노이징 시켜서. 근데 디노이징 시키는 대신에 요게 디노이징 한 것을 요 이제 이 레귤라이즈 텀을 이렇게 이제 그 변환 주고 요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러니까 H 그러니까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요것만 최소화 되도록 해서 람다 팩터만큼 더해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헤트는 이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다. 노이즈는 가우시안이고요. HX tilde는 결국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데, 요것은 입실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X tilde는 X 플러스 2로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입실론은 여기에 이제 분포고, 여기에 이제 테일러 시리즈에서 결국 이것 빼 이거는 이거죠. 결국에는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로스 함수의 에디션 식은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얘는 얘를 최소화시키는 거다. 그죠? H 함수가 X에 대해서 제곱 형태로 요건 미분이 제곱되도록 요것을 우리가 포비어스 노름이라 한다. 그죠? 자, 수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요. 이거 이거 자코비안, 요 미분이 자코비안이라고 부터 얘기하잖아요. 자코비안 크기로 우리가 최소화시키도록. 자, 그러면 이것의 퍼포먼스 보면 오토엔코더의 경우에 자, 우리가 생성된 값이 가우시안 노이즈가 탔을 경우, 디노이즈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티브 오토엔코더의 경우. 그러니까 디노이징만 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어떤 필터 값하고 출력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델을 어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했어요. 컨트랙티브의 경우가 가장 테스트 에러가 낮고요.
이게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디노이즈인 경우, 그 다음에 볼츠만 머신, GP. 이거 아마 설명 있을 텐데, 예. 가우시안이냐, 바이너리 마스킹이냐. 그 다음에 오토엔코더만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오토엔코더 플러스 WD. W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여기 강조는 CA가 좋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퍼라는 게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클래스 갖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때는, 이제 에러율이 꽤 높아요. 그죠? 예. 에러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낮은 게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CA까지, 예. 이건 이제 다른 방법과 또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세트, 여기 쭉 써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굵은 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우수한 거잖아요. CA2, CA1, DA, B3. 네, 요게 가장, 여기는 두드러지네요. 자, 한번 볼까요? 베이직은 스몰러, MLS 스몰러 셋, ROT는 랜덤 노테이션으로 추가된 거, 디지트에. 그 다음에 비지랜드는 랜덤 노이즈 백그라운드를 추가한 경우,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를 추가했을 경우, 그 다음에 랜덤 이미지에다가 백그라운드 영상 넣는 경우, 로테이션 시킬 경우, 네, 하여튼 뭐, 이런 실험 결과를,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니폴드 러닝과 오토 엔코더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쳤고요. 다음 파일에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 우리가 VA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